재회의 골든타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연락 끊기, 이른바 노컨택 기간을 굳건히 지켜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죠.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아마 희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갈림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영원히 상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서두르다가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그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결정적인 순간, 재회의 골든타임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이별 후 오랜만에 듣는 상대의 목소리, 다정한 말투의 메시지는 당신을 착각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 사람도 나만큼 재회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애정 어린 말을 건네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랜 연인 사이였다면 그저 과거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이끌려 옛 습관처럼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가장 편안했던 과거의 연인 역할을 잠시 연기하며 이안을 얻으려는 심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신호를 재회 확신으로 오해하고 선을 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분위기가 좋다고 느껴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거나 사실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며 섣불리 고백하는 순간 상대는 차갑게 돌변하며 당신에게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했을 뿐이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이 순간 둘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립니다. 섣부른 추측 대신 상대의 말과 행동을 차분히 관찰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다가가세요. 한국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회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에 이보다 더 정확한 조언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결단력 있게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상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 같겠지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세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나겠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인식을 관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마치 이별 후 내내 전화기만 붙들고 그 사람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당신은 노컨택 기간 동안 혼자서도 잘 지내고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의 핵심 원리이며 이 원칙은 두 사람이 완전히 재회하기 직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 기본을 무시한다면 당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긍정적인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의 감정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신의 모든 신경은 상대방의 감정에 쏠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재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 감정을 참고 속으로 사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닌 척 연기해도 당신이 품고 있는 불안함, 분노, 초조함과 같은 긴장감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거나 화가 났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 미안함, 혹은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 모든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감정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글로 써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처리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한결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절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대방에게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재회 가능성을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릴 최악의 말들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배설은 갈등과 단절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감정의 짐은 혼자 혹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세요.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넷째, 상대를 다시 유혹하세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분석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장 본질적인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상대방이 다시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이 없어서 상대가 그리워했을 법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힘든 일을 들어주고 사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과의 시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이 힘을 이용해 역시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세요. 하지만 편안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렘과 흥미를 다시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별 후 재회 과정의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짜릿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은근히 상대를 향한 호감을 표현하며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친구처럼 장난치는 건가? 헷갈리게 만드세요. 그 궁금증이 바로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처음 만났을 때 상대를 사로잡았던 방식과 같습니다. 즉흥적이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로맨틱하고 다정하게, 하지만 절대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마세요. 과거의 관계가 주었던 편안함과 안전함에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면 상대는 자석처럼 당신에게 다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우려를 행동으로 해소해 주세요. 상대방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것은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노컨택 기간 동안 이별의 원인을 곱씹으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이제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당신이 체력 관리에 소홀해서 활동적인 상대방과 자주 다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별 후 당신은 꾸준히 운동해서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만나자마자 나 요즘 헬스장에서 무게 얼마 치는지 알아 라고 자랑하는 것은 마치 취업 면접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대신 함께 등산을 가자고 제안하세요. 말로 설명하지 말고 당신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방식으로 이별의 원인이었던 자신의 단점을 개선했음을, 그래서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아주 미묘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그 모습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과 다시 연결되는 동안 계속해서 흥미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해온 그 순간은 벼랑 끝에 놓인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 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섣불리 추측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며 당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세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다시 매료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토록 바라던 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힘든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재회의 골든타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연락 끊기, 이른바 노컨택 기간을 굳건히 지켜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죠.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아마 희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갈림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영원히 상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서두르다가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그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결정적인 순간, 재회의 골든타임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이별 후 오랜만에 듣는 상대의 목소리, 다정한 말투의 메시지는 당신을 착각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 사람도 나만큼 재회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애정 어린 말을 건네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랜 연인 사이였다면 그저 과거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이끌려 옛 습관처럼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가장 편안했던 과거의 연인 역할을 잠시 연기하며 이안을 얻으려는 심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신호를 재회 확신으로 오해하고 선을 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분위기가 좋다고 느껴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거나 사실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며 섣불리 고백하는 순간 상대는 차갑게 돌변하며 당신에게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했을 뿐이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이 순간 둘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립니다. 섣부른 추측 대신 상대의 말과 행동을 차분히 관찰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다가가세요. 한국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회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에 이보다 더 정확한 조언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결단력 있게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상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 같겠지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세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나겠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인식을 관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마치 이별 후 내내 전화기만 붙들고 그 사람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당신은 노컨택 기간 동안 혼자서도 잘 지내고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의 핵심 원리이며
이 원칙은 두 사람이 완전히 재회하기 직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 기본을 무시한다면 당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긍정적인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의 감정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신의 모든 신경은 상대방의 감정에 쏠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재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 감정을 참고 속으로 사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닌 척 연기해도 당신이 품고 있는 불안함, 분노, 초조함과 같은 긴장감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거나 화가 났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 미안함, 혹은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 모든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감정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글로 써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처리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한결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절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대방에게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재회 가능성을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릴 최악의 말들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배설은 갈등과 단절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감정의 짐은 혼자 혹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세요.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넷째, 상대를 다시 유혹하세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분석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장 본질적인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상대방이 다시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이 없어서 상대가 그리워했을 법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힘든 일을 들어주고 사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과의 시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이 힘을 이용해 역시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세요. 하지만 편안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렘과 흥미를 다시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별 후 재회 과정의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짜릿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은근히 상대를 향한 호감을 표현하며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친구처럼 장난치는 건가? 헷갈리게 만드세요. 그 궁금증이 바로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처음 만났을 때 상대를 사로잡았던 방식과 같습니다. 즉흥적이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로맨틱하고 다정하게, 하지만 절대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마세요. 과거의 관계가 주었던 편안함과 안전함에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면 상대는 자석처럼 당신에게 다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우려를 행동으로 해소해 주세요. 상대방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것은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노컨택 기간 동안 이별의 원인을 곱씹으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이제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당신이 체력 관리에 소홀해서 활동적인 상대방과 자주 다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별 후 당신은 꾸준히 운동해서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만나자마자 나 요즘 헬스장에서 무게 얼마 치는지 알아 라고 자랑하는 것은 마치 취업 면접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대신 함께 등산을 가자고 제안하세요. 말로 설명하지 말고 당신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방식으로 이별의 원인이었던 자신의 단점을 개선했음을, 그래서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아주 미묘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그 모습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과 다시 연결되는 동안 계속해서 흥미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해온 그 순간은 벼랑 끝에 놓인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 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섣불리 추측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며 당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세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다시 매료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토록 바라던 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힘든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재회의 골든타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연락 끊기, 이른바 노컨택 기간을 굳건히 지켜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죠.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아마 희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갈림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영원히 상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서두르다가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그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결정적인 순간, 재회의 골든타임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이별 후 오랜만에 듣는 상대의 목소리, 다정한 말투의 메시지는 당신을 착각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 사람도 나만큼 재회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애정 어린 말을 건네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랜 연인 사이였다면 그저 과거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이끌려 옛 습관처럼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가장 편안했던 과거의 연인 역할을 잠시 연기하며 이안을 얻으려는 심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신호를 재회 확신으로 오해하고 선을 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분위기가 좋다고 느껴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거나 사실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며 섣불리 고백하는 순간 상대는 차갑게 돌변하며 당신에게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했을 뿐이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이 순간 둘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립니다. 섣부른 추측 대신 상대의 말과 행동을 차분히 관찰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다가가세요. 한국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회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에 이보다 더 정확한 조언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결단력 있게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상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 같겠지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세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나겠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인식을 관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마치 이별 후 내내 전화기만 붙들고 그 사람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당신은 노컨택 기간 동안 혼자서도 잘 지내고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의 핵심 원리이며 이 원칙은 두 사람이 완전히 재회하기 직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 기본을 무시한다면 당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긍정적인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의 감정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신의 모든 신경은 상대방의 감정에 쏠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재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 감정을 참고 속으로 사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닌 척 연기해도 당신이 품고 있는 불안함, 분노, 초조함과 같은 긴장감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거나 화가 났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
미안함, 혹은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 모든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감정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글로 써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처리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한결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절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대방에게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재회 가능성을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릴 최악의 말들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배설은 갈등과 단절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감정의 짐은 혼자 혹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세요.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넷째, 상대를 다시 유혹하세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분석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장 본질적인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상대방이 다시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이 없어서 상대가 그리워했을 법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힘든 일을 들어주고 사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과의 시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이 힘을 이용해 역시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세요. 하지만 편안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렘과 흥미를 다시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별 후 재회 과정의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짜릿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은근히 상대를 향한 호감을 표현하며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친구처럼 장난치는 건가? 헷갈리게 만드세요. 그 궁금증이 바로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처음 만났을 때 상대를 사로잡았던 방식과 같습니다. 즉흥적이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로맨틱하고 다정하게, 하지만 절대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마세요. 과거의 관계가 주었던 편안함과 안전함에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면 상대는 자석처럼 당신에게 다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우려를 행동으로 해소해 주세요. 상대방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것은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노컨택 기간 동안 이별의 원인을 곱씹으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이제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당신이 체력 관리에 소홀해서 활동적인 상대방과 자주 다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별 후 당신은 꾸준히 운동해서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만나자마자 나 요즘 헬스장에서 무게 얼마 치는지 알아 라고 자랑하는 것은 마치 취업 면접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대신 함께 등산을 가자고 제안하세요. 말로 설명하지 말고 당신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방식으로 이별의 원인이었던 자신의 단점을 개선했음을, 그래서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아주 미묘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그 모습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과 다시 연결되는 동안 계속해서 흥미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해온 그 순간은 벼랑 끝에 놓인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 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섣불리 추측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며 당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세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다시 매료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토록 바라던 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힘든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재회의 골든타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연락 끊기, 이른바 노컨택 기간을 굳건히 지켜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죠.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아마 희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갈림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영원히 상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서두르다가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그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결정적인 순간, 재회의 골든타임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이별 후 오랜만에 듣는 상대의 목소리, 다정한 말투의 메시지는 당신을 착각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 사람도 나만큼 재회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애정 어린 말을 건네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랜 연인 사이였다면 그저 과거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이끌려 옛 습관처럼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가장 편안했던 과거의 연인 역할을 잠시 연기하며 이안을 얻으려는 심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신호를 재회 확신으로 오해하고 선을 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분위기가 좋다고 느껴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거나 사실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며 섣불리 고백하는 순간 상대는 차갑게 돌변하며 당신에게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했을 뿐이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이 순간 둘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립니다. 섣부른 추측 대신 상대의 말과 행동을 차분히 관찰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다가가세요. 한국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회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에 이보다 더 정확한 조언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결단력 있게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상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이야기가 산더미 같겠지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세요.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안달이 나겠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상대방이 관계의 속도를 조절하게끔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인식을 관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마치 이별 후 내내 전화기만 붙들고 그 사람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당신은 노컨택 기간 동안 혼자서도 잘 지내고 오히려 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컨택의 핵심 원리이며 이 원칙은 두 사람이 완전히 재회하기 직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 기본을 무시한다면 당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긍정적인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셋째, 당신 자신의 감정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 당신의 모든 신경은 상대방의 감정에 쏠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재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내 감정을 참고 속으로 사귀면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아닌 척 연기해도 당신이 품고 있는 불안함, 분노, 초조함과 같은 긴장감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상대는 당신이 무언가 숨기고 있거나 화가 났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별에 대한 두려움, 미안함, 혹은 상대에 대한 원망과 분노, 이 모든 감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감정들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글로 써보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털어놓으세요.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처리할 때 비로소 당신은 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에도 한결 여유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감정들을 절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상대방에게 털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없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와 같은 말들은 당신의 재회 가능성을 거의 0으로 만들어버릴 최악의 말들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배설은 갈등과 단절을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무거운 감정의 짐은 혼자 혹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세요.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상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넷째, 상대를 다시 유혹하세요.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분석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장 본질적인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목표는 상대방이 다시 당신을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당신이 없어서 상대가 그리워했을 법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웃고 힘든 일을 들어주고 사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당신과의 시간 속에서 안정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이 힘을 이용해 역시 너랑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세요. 하지만 편안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설렘과 흥미를 다시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별 후 재회 과정의 불확실성은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짜릿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세요.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은근히 상대를 향한 호감을 표현하며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친구처럼 장난치는 건가? 헷갈리게 만드세요. 그 궁금증이 바로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처음 만났을 때 상대를 사로잡았던 방식과 같습니다. 즉흥적이고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로맨틱하고 다정하게, 하지만 절대 매달리거나 집착하는 모습은 보이지 마세요. 과거의 관계가 주었던 편안함과 안전함에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과 즐거움을 더할 수 있다면 상대는 자석처럼 당신에게 다시 끌려오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우려를 행동으로 해소해주세요. 상대방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것은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은 노컨택 기간 동안 이별의 원인을 곱씹으며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이제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당신이 체력 관리에 소홀해서 활동적인 상대방과 자주 다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별 후 당신은 꾸준히 운동해서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상대에게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만나자마자 나 요즘 헬스장에서 무게 얼마 치는지 알아 라고 자랑하는 것은 마치 취업 면접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대신 함께 등산을 가자고 제안하세요. 말로 설명하지 말고 당신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방식으로 이별의 원인이었던 자신의 단점을 개선했음을, 그래서 상대방의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된 모습을 아주 미묘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그 모습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과 다시 연결되는 동안 계속해서 흥미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해온 그 순간은 벼랑 끝에 놓인 마지막 기회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매우 유리한 고지에 서 있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섣불리 추측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며 당신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세요. 그리고 과거의 문제점을 해결한 새로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다시 매료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원칙들을 마음에 새긴다면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그토록 바라던 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힘든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재회의 골든타임, 헤어진 연인이 다시 연락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 재회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연락 끊기, 이른바 노컨택 기간을 굳건히 지켜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처럼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길고 길었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죠.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아마 희망으로 가득 찰 겁니다.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이제 모든 걸 털어놓고 예전처럼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갈림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러 영원히 상대를 떠나보내게 됩니다. 서두르다가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그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결정적인 순간, 재회의 골든타임에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세요. 이별 후 오랜만에 듣는 상대의 목소리, 다정한 말투의 메시지는 당신을 착각에 빠뜨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던 사이였으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줘도 이 사람도 나만큼 재회를 원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에게 애정 어린 말을 건네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 100%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랜 연인 사이였다면 그저 과거의 익숙함과 편안함에 이끌려 옛 습관처럼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가장 편안했던 과거의 연인 역할을 잠시 연기하며 이안을 얻으려는 심리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신호를 재회 확신으로 오해하고 선을 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분위기가 좋다고 느껴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거나 사실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며 섣불리 고백하는 순간 상대는 차갑게 돌변하며 당신에게서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이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했을 뿐이라고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이 순간 둘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생겨버립니다. 섣부른 추측 대신 상대의 말과 행동을 차분히 관찰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다가가세요. 한국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회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에 이보다 더 정확한 조언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결단력 있게 직접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싶은 조급한 마음을 억누르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부담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결국 상대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상대방이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보고 싶고